네, 지금까지 제1부에서는 후판 수요 산업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2부에서는 후판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판은 대표적인 공급 과잉과 구조조정 대상 품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판 시장에서는 조선 3사와 후판 3사가 아주 과점적 시장 구조를 가지고 치열하게 산업 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판 시장에 대한 주제 발표해 주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소 조문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최근에도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쭉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로 관심 분야는 어떤 쪽이십니까? 예, 과거에는 그 한중일 유통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팬데믹 여건에서 국내 수입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그 후판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발표 제목은 팬데믹 여건, 한중일 후판 시장, 전망과 대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 발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제목은 요즘 모든 아티클 보면 제목이 다 따라가더라고요. 이 팬데믹 여건이라고 좀 거창하게 잡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 정리한 거는 좀 그 자료 중심으로 해서 한중일의 어떤 후판 시장에 대해서 현황과 전망을 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즘 이런 여건 속에서 국내 수입제를 어떻게 좀 다각도로 업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뒤에 가서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박사님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해 주시죠. 예.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후판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한 2천에서 한 3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4년에 한 1억 4천만 톤 피크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특히 금년은 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만 톤 최저의 어떤 수준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글로벌 판재류 철강 전체 시장의 판재 시장 규모로 보면 한 7억 1천만 톤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거는 후판을 떠나가지고 전 이제 판재류 중심입니다. 코비드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세계의 어떤 후판 시장은 한 8.3% 감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러한 3천만 톤의 어떤 그 수요 구조에서 세계 어떤 권역별로 이런 후판 시장의 어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 좌측 도표에서 보시면은 역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거진 글로벌 총수의 한 50%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순서로 보시면은 중국 다음에 이제 아시아권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나프타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계 후판 시장은 당분간은 이런 코비드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주력 수요 산업들의 어떤 정체가 불가피하고 감소도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력 수요 산업인 그 조선과 에너지 그 수요는 2021년까지 내년까지 좀 정체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후판을 주력 시장인 굉장히 중요한 건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 한 2021년 이후에 정부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 이런 쪽에 좀 확대될 것으로 그 스틸 인사이트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세계 앞에는 이제 권역별로 한번 봤을 거예요. 글로벌리 이제 후판의 어떤 시장 규모를 봤을 거고 이제 탑다운식으로 이제 한중일 저희들이 관심 있는 한중일 후판 시장 규모로 좀 줌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중일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만은 동북아 어떤 하나의 통합된 시장입니다. 후판은. 그 1억 한 3천만 톤 수준에서 한중일만 차지하는 게 한 8천만 톤 수준이 됩니다. 그 전체의 한 62% 수준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파나 이런 거는 예전에도 많이 발표가 돼서 다 아시겠는데 캐파를 한번 보시면 우측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버무가 한 680만 톤, 그다음 안산이 한 250만 톤 이런 순으로 해서 거진 한 1억만 톤의 어떤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NSC 같은 경우에 한 860만 톤, 그다음 JP가 한 570에서 한 전체 시장 규모 한 2천만 톤 생산 능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포스코 해서 이제 동국, 현대해서 한 1,300만 톤 정도의 어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좌측으로 이제 따라오시면은 한국의 어떤 그 생산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 한 1,300에서 한 950만 ton에서 한 가동률로 이제 순수 그냥 숫자로만 비교한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동률로 보면 한 76%.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6,500만 ton을 해서 한 가동률로 보면 67%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ton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 어떤 수치를 이제 한번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명목 소비가 이제 그 내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보면 한국이 한 835만 톤, 19년 기준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한 6,250만 톤, 일본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톤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각각 이런 한중의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제 하나씩 수급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 후판 수요 구조를 보시면은 예전에는 조선에서도 많이 했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건설이 절대적입니다. 건설이 한 63% 차지하고 있고 조선이 한 14%, 그럼 산업기계가 한 20%, 에너지 한 3%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 후판의 어떤 대부분 차지하는 건설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공공 민간 부분 건축과 토목, 인프라 등으로 해서 총 수요 대비 한 60%를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25년에는 이런 건설 시장의 어떤 성장성은 한 5%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그 조선용 후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800만 톤으로 정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선박 수주 감소 등 영향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19년에는 한 850만 톤으로서 거진 절반으로 감소했는데요. 지금 그 비중으로 보면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파이프 시장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14년에 한 130만 톤 수준에서 19년에 한 210만 톤 수준으로 지속 성장해서 지금 한 3,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산업기계용 후판 시장은 그 다양한데 이쪽은 굉장히 이제 품목이 다양합니다. 이런 쪽에 특히 이제 농업용 장비부터 해서 윈드 타워나 이런 수요 등을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200만 톤에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 후판의 어떤 수요, 내수 시장의 이제 구조를 보면 한 1,000만 톤인데 거기서 차지하는 수요 산업들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 한중이 조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비중이 높을 건데요. 조선이 결국 보시면은 41%, 그럼 건설이 한 23%, 산업기계가 한 12%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 수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9년에 한 1,000만 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금년에 한 850만 톤 수준을 굉장히 급감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내년에 조금 상승했다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소폭으로 줄어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2023년에는 한 9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어떤 그 선박 건조량의 어떤 경우도 2011년 급감 이후에 지금 현재는 어떤 건조 야드 부족과 그 다음에 그 높은 건조 어떤 그 생산 제작 어떤 비용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에서는 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도 많이 퍼블리시 됐던 내용인데요. 기술 경쟁력을 보면은 조선의 한국이 100으로 봤을 때 일본이 한 98%, 중국이 한 87% 이런 순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후판 수요 구조입니다. 이제 작년 기준인데 한 835만 톤 규모였는데 수요 산업들로 어떤 비중을 보시면 조선이 한 43%, 좀 일본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이 한 33%, 산업기계가 15%, 에너지 9% 순입니다. 그 수요 산업 각각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 후판 수요는 그냥 크게 조선과 비조선을 그냥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년 다행스럽게도 신문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지만 그 조선 3사, 물론 이 코로나 때문인 거죠. 그 대응을 잘해서 그런 건데 조선 3사가 이제 카타르 그 LNG 선을 한 100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년까지죠.
카타르 이제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이제 LNG 선을 수주로 이제 해서 저희가 조금씩 지금 회복 기미를 보이는데, 근데 이게 어떤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 시장 같은 경우는 수주 규모가 한 162조로 작년 대비 한 2.4% 감소가 지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택 부분은 지금 요즘 굉장히 또 핫 이슈인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이 한 37만 호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을 소화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수주 실적에서 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계 시장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지금 시장 여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하지만 중장비, 그다음 금형, 이 한국에 좀 조금 특화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쪽에 설비나 이런 부품 수요는 조금 이제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고, 그 다음 한중일 시장의 어떤 수요 비중을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삼국 간에, 한중일 간에 이제 수출 구조를 한번 이렇게 도식화 한번 해봤습니다. 이리 보니까 이게 물론 이거는 좀 추세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17년과 이제 19년을 대비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결국은 위에 그 왼쪽에 보면 순수입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보면은 수입국이 중국하고 한국인데, 죄송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순수입국으로 지금 되고 있고, 일본은 순수출국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그 일본 제품도 굉장히 재고 소화를 위해서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국내 유관업계의 어떤 이런 수입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17년하고 19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한중일 후판 수출 구조는 한국의 어떤 수입량을 보면 17년 대비했을 때 19년에 한 12% 정도가 지금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어떤 수출 물량을 보면은 17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2.4배 정도 급증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굉장히 일본의 전 내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수출의 어떤 그런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19년 한국 후판 수입 물량은 한 140만 톤. 이게 다양합니다. 이게 후판으로 봤을 때 이제 스틸인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중후판으로 보면 한 200만 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숫자가 이 포커스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기준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본으로부터 한 90만 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좀 가격도 좀 약간 저가로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중국으로부터 한 40만 톤 수준 들어온 거고요. 두 국가의 수입 물량이 전체 우리 국내 전체 수입량의 한 90%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국은 자국의 어떤 내수 견인을 해서 수출량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후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후판은 어떤 중국, 일본 수입량이 굉장히 지금 증가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동시에 좀 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금년 상반기에도 참고로 일본 대비 중국 사안이 지금 굉장히 또 유입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망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제 실적에 어떤 근거해서 한중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 구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판 수요산 전망인데 이거는 크게 이제 글로벌하고 한국하고 좀 이렇게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체 조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13년에서 18년 연평균 수주 증감률은 한 1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도 보이지만 16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수주 절벽을 이제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19년에서 23년은 연평균 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주량 기준을 보시면 07년 기록했던 그 역대 최대 수주 1억 7,300만 GT죠. 이게 이제 차이나 이펙트로 굉장히 소멸되고 그랬고, 그럼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보호무역주의 강세를 해가지고 당분간 이 수치는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 그림 보시면 이제 선종별 기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탱크나 컨테이너, LNG 이런 수주가 좀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벌크는 굉장히 약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조선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한국 수준은 그 18년에서 23년 연평균 한 6.1%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 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타르 LNG선 발주 증가를 해서 한국 점유율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환경 규제하는 그 IMO 이 강화 때문에도 한국의 어떤 수주 경쟁력에 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VLCC 그 초대형 그 원유 운반선이죠. 그 캡사이즈 대형 화물선 이런 대형 이제 선박 수주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좀 굉장히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에서 23년 수주 증가율을 보시면 탱크가 한 6.9% 증가할 것이고 컨테이너도 한 9.2%, 그다음 가스는 한 9.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판 수요 산업의 두 번째 에너지 풍력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풍력의 어떤 발전, 신규 설비 능력은 17년에 52.5 기가와이트죠. 에서 한 22년에 66.5 기가와이트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등 아시아 비중이 한 46%에서 48%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북미 비중은 한 17년에 15%에서 한 20년에 20%로 좀 급격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 설치, 그 신규 설치 용량 후판 수요는 17년에 한 378만 톤에서 22년에 한 48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풍력용 후판 원단위가 25메가와이트에서 1기당 한 180kg 정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보시면은 이 근거를 했을 때 한 370에서 17년에 한 22년에는 한 48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두 번째인 플랜트 쪽인데요. 세계 플랜트 시장은 23년까지 연평균 한 6.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견인하는 게 이제 발전과 정유 이 두 가지 플랜트 시장 규모를 많이 보는데요. 이 비율은 한 87대 13으로 발전 플랜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발전 플랜트를 보시면은 한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그 성장 견인을 이끄는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 전체 한 48% 수준에서 동기가 한 6.1% 전망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좀 고무적입니다. 그럼 정유 플랜트 같은 경우는 세계 규모가 한 13년에 한 349억에서 하락을 쭉 해서 17년에는 한 259억 수준으로 지속 감소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비중도 이거는 한 27%에서 한 34%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설 분야인데요. 건설의 어떤 세계 글로벌의 어떤 규모를 보시면은 2019년에 한 11조에서 23년에 한 6.1%까지 성장해서 한 15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뭐 증가도 그 안에서 이제 크게 보는 게 건설 같으면 주택하고 인프라, 비주택인데요. 주택 같은 경우에 한 37, 인프라가 한 33, 뭐 대동소이합니다만은 비주택 한 30%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 견인하는 쪽은 뭐 신흥국이죠. 아무래도 중국과 중동국가 등 이런 신흥국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좀 견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어떤 건설 시장 규모는 이제 글로벌로 대비했을 때 굉장히 미미합니다. 세계 시장의 한 2% 차지하는 한 2,300억 정도 시장 규모인데요. 이런 주택, 비주택이나 인프라 이 구성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 건설 시장은 이제 크게 보시면은 상이한 점이 비주택 비중이 한 2순위로 좀 글로벌 대비했을 때는 이제 좀 더 높다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3년을 보시면은 이제 19년 건설 시장 규모 대비했을 때 한 2.1%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지역 부동산 대책과 이런 SOC 이런 금년 대비했을 때 조금 삭감한 그런 예산안 발표에서 좀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기계 쪽인데요. 세계 이제 이쪽은 굉장히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장비 수요를만 보시면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 생산은 좀 다행스럽게도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중국이나 인도 이런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서 건설 장비 수요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럼 중대형 어떤 굴삭기 비중 이런 것도 전체 이제 한 굴삭기 전체의 한 48%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5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중장비 수요는 23년까지 좀 소폭 정체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번 좀 후판에 좀 랩업을 하시면은 글로벌 시장 한번 보시고 한중일로 해서 시장의 어떤 수요 산업을 한번 쭉 봤을 거예요. 그다음 한중일 수출입 구조, 그다음에 이제 한중일의 어떤 전망, 이까지 좀 한번 간단한 짧은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을 한번 쭉 살펴본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전체로 봤을 때 한중일의 어떤 20년에서 금년에서 한 23년까지 후반 시장 추이를 보면은 일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감소할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좀 동일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시면 한 7.7% 정도 증가하고 중국 수요 시장은 동일 수준 한 6,300만 톤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900만 톤에서 한 10%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셨지만 그 한중일 그 수출 구조에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계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각국 그 보호 무역주의로 지금 굉장히 자국을 좀 클로징하는 경계를 좀 그런 어떤 좀 전략을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중국 수입재가 대부분 들어오다가 작년에 또 일본 수입재까지 더불어서 국내에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국과 일본을 다 견제해서 수입재 방어를 해서 이거는 이제 밀에서만 할 게 아니고 밀과 어떤 이런 유통업계 나아가서는 이런 고객사들, 조선사나 건설사 다양하게 다각도로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삼국 간 후판의 어떤 수입 비중 앞서도 살펴봤는데 한번 보시면 중국이 한 2.8%, 일본이 한 7.4%, 자국의 어떤 내수 명목 소비 중에서 비중입니다. 대비 한국은 한 17% 정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한국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구조 오픈, 이 좀 클로즈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판의 경우는 총 수입량 한 200만 톤 중에서 작년 대비 봤을 때 중국산이 한 95만 톤을 그래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어떤 조선사의 어떤 그 낮은 단가 이런 것 때문에 직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유통 쪽에서도 지금 수입이 좀 많이 해서 지금 이게 이런 영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응을 할 때 예전에는 딱 이제 제각기 이제 이런 대응책을 논의했다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좀 전체 업계가 다각도로 공동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저가 수입재 사용을 저희가 억제를 해서 좀 경쟁력 있는 국내 소재들이나 부품 산업을 보고 좀 육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소재를 좀 특히 좀 대체를 해서 수요 산업의 어떤 강건화를 해서 이게 결국적으로는 사회 어떤 안전망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업계 대응이라면은 밀하고 유통 고객사 상호 협력을 해서 철강 업계들이 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밀의 경우는 이런 수입 억제나 이런 대체가 이루어질 때는 좀 이제 내수 판매 이쪽 우선으로 전략을 좀 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고객사들이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편안하다면 좀 말이 좀 어폐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소재를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간단한 시간에 좀 조선산업이라고 한번 좀 이렇게 한중일 후판에 대해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많이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은 됩니다. 하여튼 근데 궁극적인 것은 이제 이렇게 수입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각도로 좀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게 제가 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송문재 박사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 후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되는 시장, 한중일 시장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이런 보는 시각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 SNS 철강 패널들이
준비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에 중국산 수입제 방어를 위해서 포스코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포스코는 이게 지금 최근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수입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뿐만 아니고 업계까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대외적인 어떤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내부에서는 그 조선이 주력 후판의 어떤 주력 산업이지만 요즘 특히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강건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이런 저급제가 들어오는 게 모든 그 대부분의 한 6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70% 됩니다. 유통제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 건설용 자재이기 때문에 저가 건설제. 그래서 사회 안전망도 굉장히 이제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그런 사고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건제 쪽에서는 예전에는 포스코 독자적으로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이 건설에 관계되는 유관 업계 크게 보면 건설사, 발주사죠. 그다음 설계사까지 해야 이 스펙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이게 포스코 소재로 만든 이런 제작품이 이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 설계사. 그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제작품 많지 않습니까? 그 바리트부터 해서 많이 있는 그런 제작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포스코 소재를 가지고 신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보다 더 좀 고가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수요 산업에다가 납품해서 사회 안전망을 올릴 수 있고 결국은 다 같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생태계의 어떤 건전성을 이제 조성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지금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입제를 좀 이렇게 수입을 어느 정도 저지해야 되겠다, 억제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국내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포스코가 수입제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국이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고급제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또 GS 강종처럼 오히려 저급제가 들어오니까 저급제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포스코는 이 양자 쪽에서 어떤 쪽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각각은 아닌 것 같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강건제의 어떤 고급화, 이런 업계 다 같이 참여해서 노력하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끌고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급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가제를 이게 또 어떤 건설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게 봤을 때 발주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저가제를 계속 선호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런 GS 강종 그리고 특히 또 업계도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통에서 쓰이는 건설 쓰이는 이런 보면은 너무 품질이 높다. 그래서 품질을 좀 낮추더라도 가격을 좀 낮춰주면 좋겠다는 이런 또 업계 이야기도 있고 해서 포스코도 그런 거를 좀 참여해서 고려를 해서 어떤 GS 강종 이건 단기적인 어떤 대책이죠. 중국제가 못 들어오게 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GS 강종도 좀 필요할 때는 대량 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국내 시장의 어떤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게 두 가지 다 저희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그 한 나라의 철강 산업이 후퇴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징후가 사실은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서부터 국내 시장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산업의 후퇴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런 수입 방어 노력은 정부의 노력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이렇게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참 말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으면서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동안 이제 철강, 한국 전체를 봤을 때는 철강만 또 정부에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국 대비해서 봤을 때 반대로 또 들어오는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입 국가로서 5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밑에 6위부터 있는 이런 국가들도 요즘 자구 보조주에 입각해서 많이 AD나 이런 것도 많이 제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제 앞으로는 좀 중국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좀 우리가 할 목소리, 한국의 이제 업계의 어떤 수요 산업의 어떤 이런 강건화도 생각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또 이런 식으로 국군이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AD나 이런 또 그 수입제의 어떤 모니터링 기능, 특히 나아가서는 통상 관련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통상 관련 쪽으로는 좀 규정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을 감히 좀 이런 좀 부탁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예. 참 이건 매우 앞으로 한국 철강 산업이 직면하는 특히 정부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현안 같고요. 특히 어떤 부분을 어떤 강도로 어떻게 우리가 수입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오늘 조문재 박사님 특히 이 한중일 후판 시장에 대해서 통합된 시장을 놓고 보는 이 관점 저희들 세미나에 참 유익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철강 관련된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